이번 시간에는 엔진 본체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엔진 본체 정비의 3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과의 첫 만남을 기대하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엔진 정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자동차 엔진 정비에 있어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본체 정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엔진 본체 정비가 기본이 된다면 엔진 정비에서 살펴볼 장치, 본체 외에도 다양한 장치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엔진은 본체 외에도 냉각장치, 윤활장치, 연료장치, 점화장치, 흡배기장치, 과급장치, 그리고 전자제어장치 등처럼 다양한 장치가 있어야 원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엔진 본체부터 각각의 장비를 하나씩 배워나가신다면 충분히 엔진 정비에 대해 마스터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이 기대감을 갖고 VJ 엔진맨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한번 볼까요? 엔진 정비 스타트! 이곳은 NCS 자동차 엔진 정비 촬영 현장인데요. 이곳에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하, NCS 자동차 엔진 정비를 함께 학습할 정현수 씨를 만나러 왔군요. 네,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차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요, 우리나라 차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또 일본 차를 좀 되게 좋아했습니다. 일본 차 좀 작고 귀여운 경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 직수입되는 차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우엔들 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엔들도 같이 겸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차에 좀 관심이 많았고, 일본 차면 말이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수리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또 수리도 또 약간씩 좀 해볼 정도로 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차를 사랑하는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네. 그럼요. 네. 제가 소개 때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정말 공업사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해외 수입차라든지 되게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직수입된 차,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품도요, 직접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또 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좀 그런 시설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그런 부품들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사가지고 또 직접 물어봐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그런 공업사, 정비사분들과 같이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정비를 조금씩 해본다던가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는 소중하니까요. 네, 이번 NCS 과정을 통해서요, 많은 차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이 기본 원리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 좀 건강해지려면 내 몸의 그 원리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차, 또 사랑하는 내 차를 위해서 어떻게 시동이 걸리고 또 어떻게 또 차가 좀 엔진이 과열되거나 할 때 어떻게 또 이 과열된 부분을 좀 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이 NCS 과정을 통해서 아셔서 직접 또 정비도 해보면서 내 차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함께 이 NCS 과정을 따라서 모든 교육 과정을 함께 배워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더욱더 차를 사랑하고 차를 아끼는, 또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정현수 씨도 저처럼 평소 엔진 정비에 관심이 많았네요. 학습 동지 정현수 씨까지 있어서 든든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진 본체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선생님, 오늘의 NCS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엔진 본체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엔진 본체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제조사별로 엔진 본체 구조 장치를 파악하여 고장 진단과 점검할 수 있고, 관련 차종의 진단 설명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고장 요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별 엔진 종류에 따라 규정값을 기준으로 점검, 진단 및 엔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엔진 본체 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절차에 의해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제조사별 규정값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기관에 대해 살펴보고 압축 압력 점검, 엔진 진공 누설 시험 측정, 실린더 파워 밸런스 시험, 엔진 공회전 및 점화 시기 점검, 기관 밸브 소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자동차 공학,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실린더 블럭, 피스톤, 밸브, 흡기다기관, 스로틀 밸브, 타이밍 벨트, 캠축, 실린더 헤드, 밸브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엔진 본체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고장 진단 그리고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아나운서님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함께 배워볼까요? 본 차량에서 압축 압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얼만큼 압력을 가해져서 압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건지, 이것들을 이제 계측기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텐데요. 압축 압력 우리 측정할 건데, 압축 압력을 측정하기 전에 주의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압축 압력을 재고 싶다. 그러면 3번 점화 플러그를 뺀 곳에다가 압축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3번을 측정한다라고 해서 3번만 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점화 플러그를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3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1번, 2번, 4번 실린더가 압축 압력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점화 플러그의 스파크 플러그를 전부 다 지금 제가 미리 현수 씨가 없는 사이에 몰래 빼놨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점화 코일까지 다 빼놨죠. 자, 빼놨고, 그 다음에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공기에 간섭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점화 공기 청정기 에어클리너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 지금처럼 제거를 하겠습니다. 에어클리너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를 강제적으로 열어놓겠습니다. 열어놨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실린더가 간섭이 안 받는 상태에서 자, 압축 압력 게이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실린더에다가 자, 압축 압력 게이지를 자, 설치하고,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요. 자, 우리 크랭킹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크랭킹 좀 해주십시오. 네, 도와주세요. 예, 계속 하십시오.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자, 이게 압축 압력 게이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됐습니다. 자, 요 압축 압력 게이지가 지금 대략 한 10 한 1, 2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압축 압력 점검이 끝나는 거죠. 아. 자,
일단은 뭐 이 압축압력에 그 간섭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좀 제거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압축압력이 물론 이 자동차의 규정 압축압력을 매뉴얼을 참고해서 확인을 해봐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압축압력이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 자, 우리 압축압력 기준값에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0% 이상 넘어가면 연소실에 카본이 많이 꼈을 때 그렇게 압축압력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정 압축압력보다 70% 이하로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건식 측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이 고압 압축압력 게이지를 제거를 하고 그 점화 플러그 구멍에다가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약 한 10cc 정도를 집어 넣습니다. 10cc 정도 집어 넣고서 한 1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은 오일이 피스톤 헤드면에 이렇게 골고루 퍼지면서 오일이 어떤 그 밀봉 작용을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똑같이 한 번 더 압축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고 똑같이 크랭킹해서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압축압력이 약간 올라간다. 그러면 아, 그동안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압축가스가 전부 다 새나갔구나. 근데 그렇게 습식 시험을 했는데도 하물며 압축압력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실린더 헤드에 밀착이 불량한다든가 헤드 가스켓이 이상이 있다든가 내지는 밸브의 밀착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들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습식 시험까지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압축압력 점검하는 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알려주실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본 차량에서 그 파워 밸런스라고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점화 플러그에 고압이 유기가 되는데 그 고압을 강제적으로 차단을 시켰을 때 당연히 정상적인 4개의 실린더에서 연소를 일으켜 갖고 정상적으로 엔진 공회전 상태의 RPM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를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죽일 거예요. 점화가 안 되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4개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이 3개만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힘이 딸리니까 엔진이 부조를 하겠죠. 근데 이것을 뺐는데도 하물며 아무런 증상이 없이 똑같다. 그러면 아, 그 실린더, 해당 실린더가 기존부터도 계속 죽어 있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파워 밸런스라고 하는 시험을 할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자, 파워 밸런스 시험을 할 텐데요. 파워 밸런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네. 그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 파워 밸런스 시험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강제적으로 점화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 NCS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고압이 이기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릴 건데 이걸 너무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빠져나가는 유해성 가스를 해가 없도록 무해성 가스로 걸러주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삼원촉매 장치라고 하는데 이걸 오랜 시간 연속으로 길게 했을 경우에 삼원촉매 장치라고 하는 것에 데미지가 있고 결국은 삼원촉매 장치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수 씨가 시동을 좀 한번 걸어 주실까요? 네. 자,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 상태에서 자, 강제적으로 1번에 플러그를 빼볼겠습니다. 네. 자, 엔진이 많이 진동거리나요? 자, 다시 네. 한번 꼽아볼까요? 꼽았을 때 하고 자, 얘를 뺐을 때 엔진이 많이 떨림을 보이실 차이가 수가 있네요.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빼고 끼었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1번 실린더가 이상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뺐을 때 분명히 엔진이 부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이 2번도 빼보겠습니다. 2번도 뺐다가 흔들리네요. 다시 꼽았더니 좀 안정적이죠. 그죠? 역시 2번도 정상이었다. 자, 3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동 심하죠? 네. 자, 다시 꼽아주고요. 진동이 조금 사라졌고 자, 마지막 4번도 풀렀더니 엔진이 진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4개 전부 다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고 뺐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해당 실린더에 점화가 그동안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지금 보는 파워 밸런스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본 차량에서 그 점화 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제 점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그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점화 시기가 엔진의 어떤 트러블을 발생하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 RPM, 공회전 상태의 RPM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지 엔진 RPM도 확인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전자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구형의 엔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타이밍 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점화 시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또 점화 시기를 측정을 하고 안 맞으면 뭔가를 조정을 해서 점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조정까지 해줬었는데 요즘은 전자제어 엔진이 나오면서부터 거의 대다수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화 시기를 아무리 측정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화 시기를 측정하는 것에 굳이 의미가 없죠. 또 RPM도 예전에는 RPM이 잘 뭐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았을 경우에 RPM도 임의적으로 어떤 뭔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었었는데 요즘 역시 마찬가지로 엔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엔진 RPM도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했다라고 해서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예전에 사용했던 타이밍 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런 자기 진단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네. 자기 진단기를 이용해서 실제 점화 시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엔진 RPM이 얼마인지를 자, 시동을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수 씨가 네. 시동을 한번 걸어 주십시오. 네. 예. 네, 자기 진단 좀 순서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시동 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당 차종에 맞게 지금 진단기를 들어왔고요. 자, 센서 출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 출력해서 요 하단으로 이렇게 쭉 커서를 내리게 되면 자, 엔진 회전수라고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자, 지금 엔진 회전 속도가 약 900 쪽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차량은 보통 한 800에서 한 850rpm 정도가 기본 RPM일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자동차의 기본 매뉴얼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요 값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동차가 지금 충분하게 워밍업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엔진 RPM이 기존 RPM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점화 시기 등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번에 저희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계적 고장 개소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그 의사들이 쓰는 청진기하고 조금 비슷하죠? 네, 청진기. 이것도 자동차에서도 역시 이러한 청진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 양쪽에다가 이제 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자, 여기 봉이 있죠. 봉 끝을 밸브의 어떤 이음이라든가 내지는 어디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을 직접 탐침해서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을 리프팅할 거예요. 차량을 들어 올려서 그 어느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누유 개소라든가 누유 점검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밸브 소음 예. 어디를 제가 좀 들어볼까요? 밸브가 로컴 커버라고 하는데요. 요 로컴 커버 쪽에 밸브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네. 그 밸브의 어떤 소음이 정상적으로 적게 나는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게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지금과 같은 청진기를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 씨 시동 좀 한번 걸어 주실까요? 자, 시동 좀 그렇죠. 또 제 또 조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훌륭하시네요. 여기 김조수, 네, 시동 좀 쳐주세요. 예. 참네. 자, 시동이 걸려 있죠?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한번 현수 씨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자, 좀 이상이 있으면 예. 갑자기 좀 소리가 좀 다르게 그렇죠. 좀 그렇게 들리잖아요. 막 기계적 이음이 난다든가 탁탁탁탁탁 친다든가 네. 이런 소리가 한번 날 거예요. 네. 네. 예, 어떻게 제가- 예, 시동 좀 한번 꺼주실까요? 네, 시동 다시 김종규 네, 시동 좀 꺼주세요. 김종규. 네. 자, 네, 김종규 말 잘.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 말이죠. 어떤 예. 뭐 다들 일정한 예, 예, 예. 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특별히 예. 뭐 다른 소리가 막 들리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정상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계적인 이음이 막 둔탁하게 난다든가 네. 아니면 비교적 시끄러운 부분에서 어떤 이음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엔진 상태로 봤을 때는 밸브에서의 별다른 이음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테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뭐 밸브를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유압 태핏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압 태핏을 뭐 교환을 한다든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차량을 이제 들어서 이 어느 부분에서 누유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저희가 차 밑으로 들어왔는데 예, 예. 예, 노유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자, 네. 우리 이제 요게 엔진 본체 하단에 붙어 있는 오일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일이 지금 누유된 흔적이 지금 안 보이죠. 네. 근데 자, 이쪽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좀 오일 누유 흔적이 좀 있나요? 요거는 오일 필터를 교환하거나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 드레인 플러그를 탈거하게 되면 요 주변에 오일이 좀 묻게 끄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유라고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자, 전체적으로 누유돼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 밑에까지 왔는데 예. 밑에까지 왔는데 예, 예. 이왕 본 김에 예, 예. 또 기타 외에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 정리해 예. 볼 게 뭐가 있나요? 우리 네. 그 엔진 과정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겠지만 네. 어차피 차 밑에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차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네요. 누구예요? 자, 여기 현수 씨 여기 잠깐 보시면은 네. 이 부분 고무 부트가 좀 찢어졌네요. 그죠? 찢어 있어요. 네. 네. 자, 이 고무 부트가 찢어지게 되면 이 안쪽에 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바퀴를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로 돌려서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축인데 네. 저 부분에 오일이 구일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회전하면서 구일스가 다 빠져 도망가 버리겠죠. 그럼 잘 회전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회전도 안 되고 마멸도 발생하면 네. 나중에 심지어 바퀴가 이 축이 빠져갖고 이 축이 엔진을 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있는 부트 고무를 교환하시든가 아니면 이 축이 어셈블리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어셈블리를 교환해 주시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네. 또요? 자, 그리고 이 네. 차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이제 변속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속기라고 하는 건데 이 변속기 축 이쪽에서 지금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나요? 그죠? 네. 오일 누유된 것이 이렇게 타고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오일 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오일이 외부로 누설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오일 실을 교환해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게 누유 관련된 예, 예. 점검 사항이라든지 또 주의 사항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엔진 본체 정비, 점검, 진단, 조정 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엔진 본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압축, 압력, 점검부터 기관 밸브 소음 점검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약속을 지킨 것인가요? 물론이죠. 선생님 완벽하게 기대에 부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진 본체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 진단, 조정뿐 아니라 교환, 수리, 검사까지 모두 학습하셔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말씀이신군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엔진 본체 점검에 대해서 여러분도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엔진 본체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압력 점검은 점화 플러그와 에어 클리너 탈거 후 스트롤 밸브를 열어놓고 압축 압력 게이지를 설치한 후 기관을 크래킹시켜 압축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측정하려는 점화 플러그를 포함한 모든 점화 플러그와 에어 클리너를 탈거해야 하고 정확한 압축 압력 규정 값은 제조사 정비 지침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축 압력이 기존보다 70% 이하로 낮을 경우 습식 압축 압력 점검을 해야 합니다. 습식 압축 압력 점검은 점화 플러그 구멍을 통해 엔진 오일을 약 10cc 정도 투입하고 1분 정도 경과한 후 압축 압력을 측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식 압축 압력이 높은 경우는 연소실에 카본 등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습식 압력 측정 시 압력이 올라간 경우는 압축 가스 누설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습식 압력 측정에도 압력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실린더 헤드 밀착, 헤드 게스켓, 밸브 밀착 등 불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린더 파워 밸런스 측정 순서는 엔진 시동을 걸어 엔진을 확인하고 각 실린더의 점화 플러그 배선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각 실린더의 점화 플러그 배선을 제거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해당 실린더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으면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파워 밸런스 시험 시 장시간 점화 플러그를 제거했을 경우 3원 촉매 장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시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공회전 및 점화 시기 점검은 과거 타이밍 라이트를 사용해 점화 시기를 측정하거나 RPM을 측정하여 조정하였으나 최근 전자 제어가 발전함에 따라 임의 조정을 할 수 없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 진단기를 사용해 점검, 진단, 조정합니다. 기계적 고장 개수 점검 방법은 차량 점검 청진기를 사용해 엔진의 각 부위의 소리를 측정합니다. 이때 엔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기계적 이음이나 딱딱 치는 소리가 납니다.